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합니다. 이탁보입니다. 네, 링고입니다. 항상 잘 배우고 있는 군씨입니다. 네, 주반장입니다. A, B, C, D, 이슈스 막내 상디입니다. 이제 우리는 멘트를 못 치겠는데요? 아니, 이제는 이렇게 CM송인가요?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ABCD. 창의력에 쩔고 있는 이탁보입니다. 창의력을 너무 이쪽에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 써야 되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디가 또 이렇게 신나게 열어줬듯이 우리의 어떤 그런 배움에 대해서 공부란다.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평생 하는 겁니다. 공부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 우리 상디님 이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 네. ABCD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아이디에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번 하고 네.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네. 그냥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생각을 모아두고 이럴 때 한 번씩 좀 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샘솟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아까도 화장실에 견제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뭐 준비하셨냐고. 약간 보통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네. 방송 들어가는 분들끼리 뭐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기싸움 한다고 나중에 썰이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토크 배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지난 2주 동안 되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타코님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팟빵 기준으로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이건 정말 박수 감격스러운. 받아야 되는데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저희가 이제 K를 달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뭔가 경제 카테고리 이렇게 순위나 어떤 그쵸, 그런 그쵸. 걸 볼 때 대부분 막 K를 달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소하게 몇백 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녹음 날짜 기준으로 2,500 정도 네.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타니까 저희가 1,000이 목표였어요. 올해 원래 그렇죠. 1K 한번 달아보자 우리도. 근데 이렇게 ROI가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요. 쭉.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저희가 에피 1 댓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또 소식을 들려주셨거든요. 자, 타코님, 호루고냐앙님. 네. 그래서 호르고냥님께서 네. 해외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 팟캐스트로 듣는데 댓글 달려고 팟빵 가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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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거듭할수록 멤버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머. 멤버들의 웃음이 빵 터질 때 저도 함께 깔깔 웃어대곤 합니다. 한국의 기업에서 일했던 기억도 나고 판교 이야기 나올 때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근방 공원에서 산책하던 추억도 떠올라요. 앞으로도 한국 스타트업신 관련 유용하고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네. 잘 부탁드리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원히 못한다고 하셨으니. 판교 분이셨구나. 네, 판교인이셨네. 판교에서, 네. 아니, 우리 갑자기 호루고냥님은 진짜 열심히 들으시는 거지. 네. 판교 얘기도 되게 열심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제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하시고. 어떠세요, 우리 상대님 이거 저 들으니까? 일단은 판교라는 단어만 들어간 거 보고 네. 그래서 친근감이 확 들어서 설레셨을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설레어가지고 좀 읽어보는데 지금은 딴 데서 일하시지만 네. 그래도 판교인이 네. 사람이 다 괜찮더라고요. 판교인이요? 네. 지금은 판교인 아니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판교 출신이 이런 판교 지연 출신이.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근데 판교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한 5년? 5, 6년? 5, 6년? 7년, 길게 잡으면 7년 정도. 13년도 때부터 회사가 입주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초반에 계셨어가 지금은 해외에서 어떤 생활하고 계신 것 같고 해외에 계시면 좀 사실 외롭거나 좀 심심하실 수 있는데 또 저희 거 들으면서 공감해 맞아요.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오셨을 때 또 한번 또 좋은 기회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기분 좋은 멘트가 웃음이 빵 터질 때 저도 함께 깔깔 웃어대곤 합니다. 이 말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군시님? 같이 계신 느낌인데요. 아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사실 이런 게 별거 아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 진짜 참 기분이 진짜. 좋은 네,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요, 링고님? 왜? 그 다음에 또 주반장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링고님 또 다른 분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EKDK님이신데 이게 다다아. 그래요? 다다를 그냥 쓰신 거고
주반장님 웃음소리 처음엔 많이 털털하셔서 어. 좀 그랬는데 자꾸 요거죠. 자꾸 듣다 보니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방송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겠지만 몇 화 안 남아서 아쉽네요. 아. PS 최근화 듣고 오디오 클립도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군신님의 좌표 효과인가요? 좌표 효과? 확실히 이렇게 또 얼마나 착하신 분들이 하니까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웃음소리는 예전에 다른 팟캐스트 했을 때도 몇 번 지적받았어요. 아, 진짜요? 특히 제 친구들한테 야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웃지 좀 마. 막 그런 식으로 특히 얘기를. 대충 평균적으로 방송 후반부에 갈수록 주반장님이 이제 약간 그 MC 어떤 그런 책임감이 이제 많이 내려놓고 관중처럼 엄청 웃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아니 그래서 항상 저도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 너무 시끄럽다. 이거 좀 그리고 가끔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줄여야겠다는데 여러분들 뭐 평소에 저를 봐서 알겠지만 평소에도 이러잖아요. 이걸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방송용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조금 이제 약간 거슬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좋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들으실 때 조금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계속 반복 청취하세요. 또 들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화 안 남아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재청취하시면서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팟캐스트로 남겨주신 분 계시죠, 군시님? 브랜드 J72 언더바 서울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현업 등판. 관련 이야기를 재미있게 안 잘 보이시- 풀어주셔서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언제 한번 정모 같은 걸 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들고 보세요? 노안이 오셔가지고 나 순간 너무 짠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뭔가 작업한다고 해상도를 확 올려놔서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런 해요. 걸로 괜찮아요. 숨기지 않으셔도 그래요, 돼요. 숨기지 마요. 야 다음부터 해상도 정보까지 하고 해야 돼. 자한 안경집을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아니,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네. 들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글씨 보듯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저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노트북을 들고 아유 이렇게 짜나 우리 군신님 사실 이제 약간 근데 저희 우리 진짜 너무 큰형님으로서 잔인하다. 하나만 걸리면은 진짜 가만히 두질 뜯어. 않네. 다음에 그걸 읽는 사람. 자, 우리 군신님 저희도 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지금. 자, 우리 브레드 서울님. 자, JH1이 있지만 저희 브레드 서울로. 네. 자,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시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요. 또 어느 현업이시네요. 분야에. 현업. 브래드가 아마 회사에서 쓰는 닉네임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브래드님. 아니면 그렇죠? 브레드님 빼고 브레드 할 수도 있죠. 헤이 브래드. 네, 그렇죠. 브레드 K-팝에 맞추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슬랙 주세요. 네. 브레드 정리해서 요즘 슬랙 이슈가 주세요. 너무 많아. 마케터시라면 브레드 로아스 얼마예요? 자, 우리 브래드님께서 언제 한번 정모 같은 거라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뭐 공개 방송을 한번 해도 재밌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나 뭐 세부 사항이 좀 결정되면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팟빵 한번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일단 저희가 그 10월 추천 팟캐스트 아. 그 탑 10에 뽑혀가지고 제가 갔다 왔고 그래서 그 다이어트 다른 팟캐스트 그 탑 10에 드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팟빵 담당자분과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좋은 정보도 얻고 네. 청취자분들한테 더 좋은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너무 무슨 섹션 팁인 줄 알았어요. 오늘도 하필이면 우리 상디가 저 결혼식 아, 갔다 네, 와가지고 결혼식 혼자 이렇게 정장 맞아요. 풀 세팅하고 왔는데. 오늘 또 술 좀 마셔서 음주방송이에요, 지금? 저희는 방금 결혼식에서 먹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또 펜션 정신은 항상. 멀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도 저희가 뭐 공개 방송이든 정모든 사실 저희도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또 만나면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또 그쵸. 어떤 분들이 저희 얘기를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좋아하시는지 사실은 맞아요. 현장에서 현피 뜨고 싶은 주반장님도 결혼식에서 술 한잔 하고 오셨어요. 단어 선택이 아주 그냥. 같은 층에서 드신 것 같은데.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모시게 된다면 저희도 네. 잘 준비를 해서 네. 딱 적당한 시기에 연말쯤? 네, 연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거는 뭐 이제 네. 결정되면은 또 한번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래드 서울님 일단 무조건 오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래놓고 그럼요. 안 이분은 오시면은 무조건 참석이죠. 쫓아갑니다. 네. 저희 이제 전국에 닉네임 붙일 겁니다. 맨 처음 좋은 만든 거예요. 게 방송 행사에서 닉네임으로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오디오 클립도 있으니까 오디오 클립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에듀테크 관련해서 아마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네. 그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그 구리공우리 동동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에듀테크 관련돼서 한번 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청취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 에듀테크는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에듀테크가 뭔가요? 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뭐 프롭테크 이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네. 에듀테크도 에듀케이션이랑 아. 이제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이제 교육 쪽을 이제 IT로 혁신하는 스타트업들을 이제 주로 에듀테크라고 부르고 저 발음 있고요. 조심해야 돼. 아. 에듀테크라고 해서 광고 그렇죠, 쪽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게 더 입이 있겠네요. 붙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에듀테크도 유명한데 에듀테크를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털려고 합니다. 교육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교육 시장을 혁신하는 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플레이어가 많지만 또 국내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그 기업들, 스타트업도 많이 있습니다. 아, 뭐 이제 하나씩 저희가 털어보겠지만 가장 뭐 대표적으로 딱 알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가장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그러니까 어떻게 규모로서 에드테크 중에서 가장 큰 데는 그 ST 유니타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그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요새 핫한 튜터링, 그다음 퀄슨, 뭐 이게 영어 쪽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루이드까지. 아, 뭐. 네네. 루이드. 네. 튜터링이 요즘에 이제 한혜진이 광고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건 스타트업 중에 이렇게 좀 그래도 스타가 광고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손에 좀 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튜터링에서 특히 여기 뭐 유튜브나 이런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진짜 많이 튜터링이. 불러요. 영어 쪽은 확실히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에듀테크를 사용해 보시거나 활용해 보신 분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튜터링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고요. 오. 네, 튜터링 되게 처음에 되게 신기해서 튜터링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ST 유니타스 그 서비스도 뭐 그냥 로그인해서 한번 본 적도 있고 아. 네. 되게 재밌는 게 많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어학 쪽 그다음에 아마 수학 쪽 아마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수학도 그 되게 그 문제를 이제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은 그거를 바로 이제 뭐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바로바로 어떤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신박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튜터링이랑 저도 뭐 돈을 내고 써본 건 아닌데 튜터링이랑 그 슈퍼펜을 좀 잠깐 들어가서 해봤고요. 튜터링 같은 건 재밌었던 게 저도 그 전화 영어를 몇 번 해봤는데 전화 영어는 뭐 시간도 정해야 전화 영어. 되고 네. 그다음 또 얘기하는 게 주제가 딱 주제를 잡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주제를 애매하게 잡아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 낭비되는 시간도 있고 중구난방이었는데 약간 이 튜터링이 재밌는 게 그 주제를 잡아요. 그 영어 그래요? 예, 영어 전화 영어 같이 주제를 잡고 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계약돼 있는 튜터들을 매칭 시켜줘가지고 예를 가지고 뭐 A라는 내용의 그 전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에 맞는 튜터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화 영어 해주시는 그 상대방분을 그분이랑 매칭을 시켜줘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튜터링 같은 경우는 튜터분들이 임의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튜터분들이 튜터링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튜터링 플랫폼의 강점이 그거거든요. 뭔데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지만 또 그거를 화면에서 내 모바일 폰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튜터링에서 커리큘럼을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거를 자기네 어플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튜터분들도 그냥 뭐 교육자료 뭐 준비할 거 크게 없이 튜터링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맞아요.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튜터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전의 튜터와 그 멘토링을 받는 사람, 멘토와 멘토링을 받는 사람의 이력이 남아 있는 걸로 언뜻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대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혹은 전화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수강생과 뭐 기혁이라는 선생님이 그냥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냥 그게 쭉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도 여러 튜터들을 이제 뭐 돌려가면서 아니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받을 수 있고 튜터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력 남는 거는 아마 그 플리토랑 비슷하게 남을 거예요. 그 플리토도 과거에 번역한 이력이랑 평점 같은 게 남아 있고 그 여기도 분명히 끝나고 그런 튜토들에 대한 평점 같은 거 계속 피드백이 줘요. 남길 네, 거니까 계속 그런 줘요. 레코드를 보고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뭐 잘 주세요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 피드백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긴 했거든요. 그리고 전 또 슈퍼팬을 잠깐 해봤는데 슈퍼팬은 가입하면 아마 한 30분 정도 무료로 교육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슈퍼팬은 뭘 배우는 곳인가요? 슈퍼팬도 네. 영어 쪽 에듀테크인데 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그 영어 회화나 아니면 그런 전문 영어 지식을 공부하는 서비스고요. 저는 봤던 게 코난 오브라이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코난 오브라이언. 그분이 한국 PC방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확실히 컨텐츠를 약간 재미로 보면서 영어를 배우니까 확실히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자리에 앉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유튜브 컨텐츠나 영상 컨텐츠로 하다 보니까 일단 자리에 앉고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컨텐츠 마케팅 하듯이 컨텐츠 에듀테크를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정말 다양하겠죠. 리얼 클래스 약간 비슷하게. 네. 슈퍼팬이랑 리얼 클래스가 같은 회사.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요? 서비스는 그러니까 앱은 따로 있는데 앱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퀄슨이라는 회사가 슈퍼팬으로 성장을 했고 네. 슈퍼팬 이후에 리얼 아예 리얼 클래스를 만들어서 비슷한 BM이죠. 굉장히 비슷하다. 리얼 클래스도 한번 살짝 얘기해 주세요. 뭐 리얼 클래스도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쓰시는 분들은 광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타일러가 이제 리얼 클래스. 네. 그래서 뭐 아마 거기서 활용하는 교재 콘텐츠는 그것도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저기 위베어 베어라고 We Bear Bears. 네, 거기도 그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죠. 성인용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뭐 영문 표현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We Bear Bears가 뭐죠? 그게 뭔가 컨텐츠가요?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 약간 옛날에 프로 같은 건가 보죠? 아니 심슨에 가까운 사우스 파크 같은 거? 뭐 약간 이런 심슨에 가까운 근데 그거를 컨텐츠 교재로 써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곰이 3마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한국 사람들이 나와요. 맞아요. 한국 가정. 맞아요. 이 한국 나와서. 가정이 나와요. 국내에서는 그걸로 좀 화제가 거기서 됐고. 곰돌이 푸에서도 크리스토퍼 로빈 있잖아요. 그 크리스토퍼 로빈의 롤을 한국 여자 캐릭터가 하고 있어요. 네. 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전 셜록이 재밌었는데 셜록 그 영국 드라마 영국? 셜록 맞아요. 그것도 컨텐츠로 해가지고 하는데 워낙 셜록 드라마가 인기도 많았고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리고 약간 그 중간중간 재치 있게 말하는 그런 위트가 것, 있죠. 위트가 있는 드라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말이 되게 근데 빨라서 가끔씩 한 번에 안 들릴 때가 있어서 뭐 다시 봐야지 한 번 더 제대로 들린다거나 아니면 자막 키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된다거나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슈퍼팬과 리얼 클래스는 영어를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 원래 옛날에 저희 프렌즈 틀어놓고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쵸. 뭐 프렌즈로 배우는 거 해서 막 DVD 팔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앱 서비스화 돼서 여기서 그냥 스낵 컬처 스낵 보듯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 뭐 짧게 보고 표현 하나 배우고 이제 그게 유튜브 영상들이면 그게 슈퍼팬인 거고 아니면 아예 저작권을 사서 뭐 위 베어 베어스나 뭐 셜록으로 하는 거면 이제 리얼 클래스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겠다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초기 스타트업인데 그런 라이센스를 가져오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짠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봤을 때.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겠죠? 했어요. 아니, 그 여기에 셜록이랑 아까 위베어 베스트. 그 어려운 어째 그거 그 두 가지는 아유 발음이 어려워.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는 라이센스를 사왔다 하고 어쨌든 여기 타일러도 계약을 한 거니까. 예. 속에 아예 써 있어요. 그 정식 계약서 보기가 돼 있고 오. 이런 우려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정식 계약서가 공격이 돼 들어올 있고. 거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상디의 말한 대로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 이런 큰 라이센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팬 리어 클래스 모두 영어와 관련된 건데 아까 이제 좀 얘기하면서 지나갔던 우리 튜터링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튜터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심 콘텐츠 기반으로 이게 정말 그야말로 약간 큐레이팅 해주는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온라인 1대1 레슨 플랫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혜진을 써서 뭐 했던 것들 볼 돈 수 많이 있고요, 벌었나 보다. 그렇죠? 돈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 대표 관련해서 얘기할 네, 때도 네, 살짝 네, 한번 네. 얘기를 맞아요. 했죠. 맞아요. 대표님이 여성분이시고 공동 대표님도 네, 여성분. 그래서 2018년에 마켓 디자이너스와 합병을 했다. 마켓 디자이너스는 어떤 회사인지 혹시 이거 조사하신 분 누구? 제가 조사를 했는데 네. 모토는 레몬 마켓의 정보 비대칭성을 바꾼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레몬 그렇습니다. 마켓이 어느 한쪽이 과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특히 소비자가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막상 직접 겪어봐야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마켓들을 레몬 마켓이라 보통 부르거든요. 중고차 거래가 되게 네. 심했죠. 네. 중고차도 그렇고 신차도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는 차량 관련해서 레몬법도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레몬법이라고 해서 그 1년인가 아무튼 기간 동안 환불이랑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는 3회 거. 이상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레몬법이라는 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막상 입으로 깨불면 막 너무 시다. 쉬어서 그런 것처럼 레몬법이 발효가 됐고 또 레몬 마켓 역시 정보 비대칭성을 그러니까 정보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을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하고 싶다 해서 마켓 디자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다른 데서 본 거는 설명이 멋있는 단어를 많이 조합해 두셨는데 온디맨드 매칭 플랫폼 컴퍼니 빌더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다 모르겠네요. 영어네? 온디맨드 아, 주문형 주문형. 그렇죠? 주문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인데 또 주문형 그런 중개. 회사를 컴퍼니 빌더 그런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합병했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영어 공부네 오늘 에듀테크여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마켓 디자이너스가 어쨌든 회사 이름부터 약간 마켓을 디자인한다. 약간 뭔가 설계한다.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주체적으로 잘 본인이 하는 것보다 회사를 키우는 회사 컨설팅 해주는 약간 그런 게 강한 회사 같은데 그래서 합병했을 때도 마케팅이랑 파이낸스 쪽에 대한 지원이 많았대요. 그래서 좀 그런 쪽 관련돼서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회사가 위매치 다이사. 그래서 다이사 그리고 아마 위매치 다이사 클린도 있어서 이사랑 청소. 그다음에 인테리어. 네, 그쪽이죠. 그리고 위매치 머니 요거까지 있는데 요런 식으로 회사를 이제 합병 혹은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합병.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케팅 같은 건 공통으로 하고 이제 각자 그 BM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디서 약간 냄새가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와이어. 옐로우 모바일 옐로우 모바일. 500볼트나 이런 데랑 약간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좀 옐로우 모바일은 다르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다르죠. 반향은 네. 아닌데 근데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동안 인수합병했던 회사랑은 지금 튜터링이라는 회사는 조금 아예 다른 느낌이 그 분야 자체가 달랐어서 처음에 에듀테크 쪽에서는 의아해하긴 했었거든요. 아니 왜 둘이 합병을 하지? 그리고 이게 인수가 맞아요. 아니라 합병이었어요. 그래서 왜 합병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뭐 보도자료 항상 나오니까 뭐 두 회사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해서 마케팅을 공통으로 하면은 뭐 효율성이 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러면 무슨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지? 의미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뭐 시너지가 난 거는 없지만 뭐 에듀테크 당시에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엑시트도 가능하겠구나, 약간 이런 희망적인 뉴스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튜터링이랑 슈머팬 리얼 클래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튜터링은 이렇게 파고 들면 영어라는 걸 빼면 그냥 클래스를 그러니까 수강을 하고 싶은 학생과 맞아요.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을 이어주는 매칭해주는 매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켓 디자이너스랑도 사실 핏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듀가 아니고 테크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한 것 같고 옐로 모바일 언급하셨는데 지금 마켓 디자이너스의 대표님이 옐로 모바일 부사장이셨다는 거. 이야, 약간 그럼 되게 비슷하네. 옐로우 모바일 좋은데요? 2.0 기회가 잘 오늘 촉이 통했네요. 좋았는데. 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역시 자기 어떤 그걸 벗어날 수가 네. 없네요. 그쵸 그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아마 문제가 됐던 대표는 아니고 네. 네. 근데 확실히 마켓 디자이너스가 튜터링을 인수하고 나서 음. VC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기간 따지면. 원래 2017년에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2017년에 만들어져서 투자를 2018년, 19년에 받았는데 2018년에 튜터링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이 이후에 VC 투자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튜터링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BM이니까. 그렇죠. 그쵸. 또 여기가 실적이 나오는 게 3년 만에 뭐 100만 서비스 회원도 확보하고 지금 현재 월 매출이 한 10억 정도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좀 손익을 따져보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매출이나 이런 회원 확보 부분에서 실제 숫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VC들도 그거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를 했겠죠. 네. 뭐 그리고 다른 뭐 업체들도 많고 우리 아까 뭐 슈퍼펜, 리어클래스 얘기했지만 사실 에듀테크에서 테크 부분이 좀 강조된 기업 중에 그래도 잘하고 유명한 건 튜터링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으로 잘 구현을 했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을 모바일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되게 그 선생님과 그러니까 튜터와 그 학생들이 바로바로 거기다 표시도 할 수 있고 노트할 수 있게 되게 잘 구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테크 쪽에서 이렇게 잘 풀었던 거는 그래도 튜터링도 괜찮은 스타트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튜터링은 뭐 특허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온디맨드 모바일 러닝 서비스 관련된 거와 그다음 스크린 쉐어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시에 같이 맞아요.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걸 특허까지 받았다고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에듀테크에 걸맞게 테크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은 네. 김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UX 디자이너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게 네. 되게 깔끔하고 네. 진짜 그 튜다리라는 깔끔하고. 캐릭터를 사실 되게 맞아요. 초창기에 귀여워. 만들어서 맞아요. 계속 이 튜다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약간 고수의 냄새가 났달까.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디어를 원래 삼성전자 내부에서 뭐 CIC나 아. 내부 사내 벤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옛날부터 그렇죠.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음. 초창기 때 2011년도 퇴사하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안 되고.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마음을 품으시고 나오셔가지고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튜터링. 나오신 거죠. 이시고 그리고 또 이게 공동대표분 최경희 대표님은 뭐 이렇게 기사의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교육 쪽에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김미 대표님은 뭐 영어 전공자도 아니었고 뭐 컨텐츠 원래 이런 에듀테크 쪽은 좀 에듀나 이런 어쨌든 컨텐츠잖아요. 공부 그쵸.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 분으로 최경희 대표님이랑 같이 공동 대표로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최경희 대표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스여13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의 그 연설자 이제로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자기 회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뭐 그 조선일보에 있는 그 뭐죠? 에듀조선. 에듀조선 거기에서 약간 그 영업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대 얘기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미 대표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기획 쪽. 기획이나 이런 걸 했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업이나 운영 그쵸. 또는 요런 특히 이제 또 에듀 쪽도 사실은 B2B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되게 핏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흥미롭게 또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스타트업 다니시는 여성분들 몇 분이 김미 대표님 뭐 강연 때 봤나 봐요. 보고 나서 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봤는데 너무 멋지다고 매료가 됐군요. 해서 어떤 분이신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 수요일삼에서 사실 거기에 6분의 어떤 그 발제자분들이 나오셨었는데 그 중에 저는 그 거기는 이제 최경희 이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마켓 디자이너스에서 그 HR 쪽. 맞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튜터링 쪽을 좀 더 하실 텐데 그쵸, 아무튼 그쵸. 전체적으로 하실 때 그 최경희 이사님이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실제 저분은 필드에서 되게 뛰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분. 뭐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좀 더 그런 느낌이 나서 아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 나도 저런 언젠가 저런 자리에 만약에 선다면 저렇게 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되게 그래서 튜터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튜터링은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잘 이끌고 계시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마켓 디자이너스가 인수합병 뭐 한 합병, 이유가 네. 있겠죠. 합병.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한혜진에 쓴 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성장을 해야죠. 지금 음. 단계에서는 확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총알도 아마 뭐 그 투자도 받았다고 하니까 총알도 네. 있고 해서 한혜진 뭐 좋죠. 좋은 선택이었지 않았나? 베스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베스트는 아니죠. 아. 사실 한혜진이라는 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약간 교육이랑은 뭐가 있을까? 잘 안 붙긴 하는데 그 말은 이제 페르소나를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 혼자 산다 때문에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워낙 어린 친구들한테 나 혼자 산다가 그렇죠. 인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나이 타겟 마케팅 그 타겟 막 그룹이 되게 낮을 테니까 어린 친구들 뭐 한 10대에서 대학생 정도까지. 저도 한혜진 보고 약간 고민했던 건 여성들한테 분명히 인기는 많겠는데 그러니까 한혜진이 굉장히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외 생활을 했지만 해외 여행을 다녔지만 근데 왜 여행을 한 거예요? 모델 생활을 한 거예요? 모델 모델 생활을 생활. 했죠. 네. 뉴욕에서. 근데 아마 그래서 광고 콘텐츠 중에 진짜 한혜진한테 튜터링을 한 1개월 시키고 맞아요. 찍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리프렉터 같은 거. 어버버 했는데 그래도 좀 튜터링을 통해서 발전이 됐다. 그리고 그 튜터링이 저도 초창기부터 광고를 좀 봤었는데 한혜진을 쓰기 전부터 그 성공 사례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이건 다이어트 쪽에서 건강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러네요. 마케팅 기법인데 그거를 튜터링에서 되게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시원스쿨 맞아요. 시원스쿨 같은 경우도 야, 연예인분들 유연진.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분들 아예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냥 광고비 대신 그래서 광고비를 주는 뭐 유재석 씨나 뭐 강호동 씨도 류현진, 하셨죠? 류현진 류현진. 그런 분들은 실제로 광고비를 줬겠지만 그냥 교육을 무료로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광고비를 그냥 바터로 해가지고 광고 모델처럼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봤거든요. 이시원 씨를 그래요? 지나가다가 어때요?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딱 봐도 작아 이시원이 보이는데. 누구예요? 시원스쿨 대표님이 그 자기 이시원. 이름을 걸고 하셔가지고 얼마 뮤지컬 보러 갔는데 같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뮤지컬요? 누구랑 갔을까요? 생략하도록 그 뮤지컬을?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갔습니다. 네. 회사에 갔습니다. 에듀테크 쪽으로 하자면 네. 혹시 계속 저 다른 회사로 네, 넘어가려고 넘어가려고 저도 좋습니다. 테크 쪽으로는 리드가 전 되게 재밌다라는 저도요.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되게 괄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떴던 게 네, 뭔가요? 아태 지역 탑 10 에듀 테크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신빙성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에 대부분은 사실 그냥 돈을 주면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공신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리드의 그 BM을 보면 이제 산타 토익이라는 서비스고 여기는 오로지 토익밖에 없어요. 네. 한국에 있는 취준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익이라는 건 영어가 아니고 그렇지. 그냥 시간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원을 가도 영어를 가르친다기보다 푸는 어떤 스킬, 맞아. 자 요렇게 됐을 때는 요게 정답입니다. 요런 거를 잘 알려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로 옮겨놨고 그래서 산타 토익은 무조건 처음 들어가면 테스트를 해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라고 영역. 표현해야 될까요? 네, 부족한 그 형식 잘 틀렸던 문제 형식 같은 거를 부패가 됐든 문법을 됐든. 네네 그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취약점만 그 문제를 계속 보여주면서 풀게 시켜서 단기간에 점수를 빠르게 올려준다. 여기서 백단에 아마 그런 머신러닝 쪽이 맞습니다. 기술이 얘기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오네요. 것 같아요. 네. 산타 토익은 이제 AI 뭐 인공지능 그쵸. 이거를 붙여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강점적으로 보강해 준다라는 게 처음에 그 마케팅 포인트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뭐 점수가 올랐다는 후기도 계속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신빙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은 토익이라는 영역 자체가 해커스를 뚫을 강자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죠 해커스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토익 토플? 근데 그쵸. 아무튼 그런 어떤 오프라인에 있었던 교육의 시스템을 AI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 장영준 대표가 되게 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장영준 대표가 이제 산타 토익이라는 그걸 통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처음에는 되게 약간 의구심을 다 가졌을 것 같아요. 야 토익을 누가 그런 걸로 배우냐? 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래도 이 A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베트남 시장에서 SAT 그 미국 수학 능력 미국 시험. 수능을 AI 튜터를 적용한 산타 SAT를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루이드는 사실 발음도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루이드잖아요. 네, 루이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회사인가 했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아니죠. 뭐 아주 계속 지금 잘 단기간 서치를 내에 하고 있어요. 잘. 네. 여기도 모델 얘기 해야죠. 하석진. 아 유병재. 네. 전 좀 유병재. 아쉬움이 좀이 아니죠. 사실 많이 아쉬운데. 왜요? 그러니까 유병재를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되게 안티도 뚜렷한 연예인이고 뭐 유병재를 이제 캐스팅한 배경에는 딱 토익이야말로 정말 20대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제일 많이 들으니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섭외를 한 것 같은데 유병재는 최근에는 명보다 암이 더 많은 연예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케팅 측면에서. 네, 왜냐하면 이군과 스쉐에서도 한번 유병재 콜렉션 팔다가 엄청 이렇게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 뭐 유병재 그 트렁크 그런 거 막 팔고 캐리어 네. 그런 거 팔았는데 저도 왜 근데 왜 뭐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유병재 씨가 아 지금 저기 링고님이 얘기한 암이 거? 암이 어떤 부분? 저도 뭐 정확한 그 사례나 예시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냥 반응이 안 좋던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유병재 B급 유머 개그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그러니까 리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나 어떤 그런 이미지와 맞느냐. 그러니까 유병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드는 약간 되게 좀 에듀테크 그야말로 굉장히 좀 이렇게 스마트하고 그렇죠. 사실 이 대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병재가 이 산타 토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광고 모델이 맞았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거죠. 그쵸. 뭐 여러분 유병재 팬 여러분 저희는 유병재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100만 유병재 팬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병재를 사용하면서 사실 그동안 유병재라는 연예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는 사실 뭐 B급 어떻게 보면 좀 정돈되지 않은 날것의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분한테 정장을 입혀놓고 그분한테 공부, 뭐 교육, 영어 이런 거를 씌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이질감이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산타 토익은 이 선택을 하셨는지 뭐 그냥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전에 저 산타 토익 좀 인상 깊었던 게 스카이캐슬이 한창 유행일 때 산타 토익이 이제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한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한동안 돌렸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쌈마이로 찍었는데 그냥 그게 되게 전 귀여워서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 받고 유병재를 이제 캐스팅한 거 보고 조금 아쉽다. 네. 저는 산타 토익을 알게 된 게 저한테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이 자기 리드 다니는데 그분이 너무 똑똑했어요. 근데 똑똑한 게 되게 괜찮게 똑똑했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만한 게 아니고 뻑이지 않고. 미안해요. 좀 넘어가야죠. 막 그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와 저 사람은 참 저런 분은 어떤 교육을 받으면 또는 저분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리드여서 뭔가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후광 효과. 그래서 리드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저런 친구가 저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이랬는지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는데 그 뒤에 저는 이제 뭐 저는 광고 봤던 게 AI 그 머신러닝 그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광고가 전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유병재는 좀 아쉽다. 하지만 토익계에서는 좀
해커스나 뭐 파고다나 이런 회사들의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스타트업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응원합니다. 그 분야면은 사실 저는 ST 유니타스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ST 유니타스로 넘어가도록 마케팅 하나만 할게요. 얘기하고. 아, 네, 네. 네. 산타토익 전 또 재밌었던 게 요거는 아실 분 대부분 모르실 수 있는데 산타토익 광고 중에 직접 마케터가 나와서 하는 광고가 아, 있거든요. 네. 그거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옛날에 글램에 계셨어요. 원래 그래서 소개팅 어플에서 그런 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 글램의 그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무튼 동일 인물입니다. 실제로 동일 인물이고 네네네. 근데 그분이 글램에서도 똑같이 본인이 직접 저희 글램 마케터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컨셉을 사실 산타토익 가서도 똑같이 해서 그게 그 광고죠. 여성분이 나오셔서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기부를 해 하면서 이제 음. 왜 자기가 토익에서 잘 못했었던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효과. 그래서 그거 연장선으로 아마 개발자분도 한번 찍으셨어요. 그게 아마 아까 얘기하신.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분이 다른 회사에 비슷한 마케팅 기법으로 마케팅을 해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거죠. 그쵸? 네, 똑같은 성공 거죠. 사례를 답습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뭐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니까요. 그럼요. 뭐 그런 약간의 어떤 저는 그 광고 끝까지 봤습니다. 음. 그 광고 재밌어서 끝까지 본 몇 안 되는 광고 중 하나고요. 뭐 이제 그러면 ST 유니타스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좋습니다. 해커스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요즘 이쪽 계통에서는 0단계가 짱입니다. 아 그쵸. 맞아요. 아 영단- 그렇죠. 영단기. 해커스 그쵸. 파고다 미안해요. YBM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사람? 예, 좀 약간 옛날에 야나두는 거의 이제 그 계열의 이제 그 계열의 이제 계열의 야나두. 0단계 나오고 야나도 나오고 약간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약간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수능 보신 분들은 약간 아닙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쯤에는 거길 많이 다니셨고 이제 최근 그쵸. Z 세대들이나 이제 밀레니엄 끝자락 세대들은 이제 뭐 야나두나 영단기나 영단기. 공단기, 영단기, 이런 거 하고 공단기. 있죠. 근데 제가 때 여기 재밌었던 게 과거에는 저도 몇 개 그때 뭐 수능 볼 때나 이럴 때 인터넷 강의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인강이 또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한 2000년도 중반 후반 때부터 메가스터디 부착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때는 강의 하나하나당 비용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단가학원이라는 개념이 온라인을 옮기면서 그렇죠. 한 과목에서 공부를 할 때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영단기나 야나두나 이런 데 특이했던 점은 올패스라고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엄청 싸게 공급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그 금액 때문에 결제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올패스로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올패스 했을 때 다 듣진 못해요. 못하죠. 절대 그러니까 못하죠. 엄청난 양을 주는 거에서 엄청난 혜택이다 이러면서 결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부 컨텐츠밖에 소비를 못하고 왜냐면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단점은 싼 금액에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항상 끝까지 못 듣는다는 점. 몰입도가 떨어지죠. 네. 일단은 현장에 가면은 뭐 현장에 간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출석률을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온라인 강의는 약간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핑계로 뭐 이따 저녁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저녁이 다음 달에 되고 그 다음 달에 되고 이제 끝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컨텐츠가 너무 많으면 어차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독 서브스크립션이랑 맞아요. 비슷한 개념인 그쵸, 거죠. 그쵸. 지금 네. 상리님이 말씀하셨던 게 딱 맞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단가 학원이 그거를 그냥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겨왔었다는 개념이 맞다면 사실 프리패스가 사실 그 ST 유니타스에서 처음 시작했고 말씀하셨던 거 이거는 약간 맞아. OTT 서비스의 그 구독 모델이랑 되게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넷플릭스가 그 많은 컨텐츠를 보여오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T 유니타스 ST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었던 슬링스톤의 S와 그 스톤의 T를 해서 ST 그거예요. 와우. 그래서 여기 비전이 1% 소수가 누리는 삶의 기회를 소외된 99%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비전이라서 제가 되게 볼 때는 스토리텔링 잘했죠. YBM한테 도전한다. 브랜딩 잘한다. 근데 지금은 골리앗에 YBM이 도전한다. 문제가 아니라 다 뛰어넘었기 그쵸. 때문에 초창기 맞아요. 때 비전이.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 브랜드 한 50개 이상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ST 유니타스가 또 많은 분들한테 좀 신선한 충격을 줬었던 거는 미국의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하면서 2017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교육까지
이렇게 넘보는. 그래서 프린스턴 리뷰가 그 전까지 뭐 적자였는데 최근에 뭐 인수된 이유는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근데 저는 좀 더 놀랐던 게 그때 지난번에 위어크 사례 얘기했듯이 그 엄청난 번화가 그 강남의 비싼 맞아요. 땅덩어리 원래 예전에는 YBM 파고다가 차지했는데 강남역 10번 출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출구에 딱 나오면은 바로 맞아. 앞에 영단기가 딱 있어요. 영단기 맞죠? 맞아, 영단기. 딱 있어요. 그거 보고 아, 확실히 회사가 많이 컸구나. 맞아요. 저는 이렇게- 노량진 보고요. 노량진. 원래 노량진이 임용고시하고 재수학원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재수학원이 없어진 자리에 다 메가스터디 학원이 그 사거리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처음에는. 10년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공단계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강남역 영단기 같은 경우는 전 기억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게 큰 시계. 예. 되게 큰 시계 그걸 해놔서 그게 뭐 되게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바뀌니까 재밌고 그래서 제 지인분 중 한 분이 그 앞에 뚜레쥬르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 건너편에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예전에 지금은 뉴발인가 뭐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강남역은 자주 바뀌어서.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그 크리스마스 때도 근무를 하셨어서 크리스마스 새해 때 그 12시가 넘어가는 걸 그 시계를 보면서 항상 봤었다. 그래서 되게 고충과 힘듦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요즘 가을 타세요? 이렇게 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해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약간 저는 그 자리가 엄청 약간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게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뉴욕제가. 예전에 뉴욕제가 저 그것까지는 안 그거는 올라왔고 건너편. 전 그것까지는 안 올라왔고 전 제가 봤던 건 예전에 카페벤 항상 잘 나갈 때 서브 브랜드로 빵집 같은 걸 했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자리가 그런가? 그 빵집이 있는 자리였고 그 위에가 아마 우리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 빵집 있을 때 아 저 자리 카페벤에 잘 나간다 했는데 카페벤에가 몰락하면서 빵집 브랜드도 접으면서 이제 아마 그 다음에 일반 의류 매장에 한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영단기가 생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 시대 변천사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기업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구나. 강남역을 가보면. 그리고 또 하나 영단기는 그 한때 그 초창기에 그 단어집이나 약간 그런 되게 고퀄리티 어떤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준다는 선착순 이벤트를 했었어서 그 강남역 그 앞 그 영단기 줄 학원 세우고. 앞에 줄 세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마케팅 효과가 되는 엄청나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몇 번 봤었거든요. 그 줄 서 네. 있는 마케팅 모습을. 효과 거기가 있겠네요. 자리가 진짜 좋은 게 그 옆에 클럽들이 많아요. 바로 옆에 클럽도 있고 또 들어가면 클럽 있다 보니까 왜냐면 클럽이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죠 클럽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가고 그 타겟층이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가 안 겹치잖아요. 아니 돌출가 있죠. 왜냐면 몇 시부터 다니시는 아니 거예요? 클럽 들어갈 때 옆에 이렇게 줄 쓰면서 뭐야 영단계 뭐지 이러면서 영어 뭐 프리패스 이러면서 클럽 가가지고 테이블이 얼만데 이거 결제로 하면은 프리패스 다 할 수 있네. 약간 클럽 가서 테이블이 얼만데 약간 제가 영어의 3분의 1 가격으로 프리패스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럴 거 아니잖아. 난 돌아가야지. 네. 다 챙겨야지. 난 다시 돌아가야겠다. 영단기 바로 끊어야겠다. 친구들이랑 나랑 함께 끊지 않으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간이 계속 똑딱똑딱 하고 그럴 리는 있으니까. 없잖아요. 아 근데 ST 유니타스는 정말 인수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 되게 신기했던 게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도 맞아요, 맞아요. 있고 뭐 공무원 학원도 그러니까 영역이 엄청 이제 넓잖아요. 확 넓어져서 돈도 사실 엄청 많이 벌고 이게 프리패스가 이제 구매하시는 수강생분 입장에서는 되게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구독 모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캐시카우가 들어오다 보니까 ST 유니타스가 그런 뭐 자산적인 총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그 오프라인 학원이 갖고 있는 좀 약간의 아쉬운 점, 맹점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즉 이제 테크로 들어와서 뭐 수강생도 좋고 여기 있는 이 기업도 좋지만 선생님도 아마 좋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찍어놓으면은 맞아요. 무제한으로 갈 수 있기 옛날- 때문에. 실제로 ST 유니타스가 프리패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유명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그 학원들도 다 프리패스 기능이 이제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단과학원 잘 나간 선생님들은 옛날 분필로 적으실 때 그 분필가를 많이 드셔가지고 가끔 병원에 실러 가셔가지고 수액 맞고 오셨다는 게 있어서 요새는 또 바뀌었겠죠. 분필이 아니라 뭐 매직 같은 걸 바뀌었을 텐데 보드마카. 네, 보드마카로 바뀌었을 텐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떠드는 횟수도 많이 줄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찍어 놓으면 이제 프리패스를 다 들으니까. 그렇죠. 네, 또 Z 세대들은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오프라인 접촉 싫어하는 언컨택트 하시니까. 네.
아, 진짜 우리 상디의 텐션을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분발해요. 약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ST 유니타스는 사실 ST 유니타스라는 사명 자체가 2016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명, 그러니까 뭐 사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단기, 영단기는 2010년부터 이제 ST 컴퍼니라고 해서 쭉 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 공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 유니타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그 뭐 암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사실은 ST 유니타스가 그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났었냐면 굉장히 빡세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업무 강도? 네, 업무 강도가 빡세다 보니까 사실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력서에 ST 유니타스가 있으면 대부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짝 일을 하시고 나왔고 회사가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거의 1,0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뭐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약간 사람을 그냥 좀 도구. 그렇게 갈아 넣는다. 네, 갈아 넣는다, 소모품을 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고 실제로 최근 사이죠. 웹 디자이너 자살한 사건이 작년 1월요. 어떤 건가요? 네, 조금 됐죠. 이 내용 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저는 되게 놀랐는데 이해하면 좀 과한 야근과 그 근무 외의 일을 많이 시켰어요. 뭐 휴일 근무 비롯해서 뭐 시험장 응원 이벤트도 무조건 거의 나가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와.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채식주의자였다는 이분이 근데 고기를 회식 자리에서 왜 안 먹냐고 먹이고 이런 부분이 그건 좀 약간 있었어요. 좀 인권적인 부분이 있네요. 직장 내 괴롭힘.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자살을 해서 작년 1월에 좀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슈가 되면서 여기 ST 유니타스는 이 관련된 자료를 없애려다가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한 여름쯤인가 작년 여름에 사과해서 사과하고 뭐 해결됐긴 됐는데 네. 해결됐다기보다는 이제 넘어가야죠. 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다라는 게 좀 유명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분 특히 코파운더 분들이 컨설팅. 네, 컨설팅 쪽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집약적이고 그렇죠. 데이터 베이스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로 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장점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대표님이 이투스 출신이시네요. 와우. 네. 예, 베인 컴퍼니가 베인 서울대학교 갔다가, 나오시고 베인 컴퍼니 다니시다가 컨설팅. 이제 이투스 쪽에서도 교육 쪽에서 맛을 보시고 그리고 새로 창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교육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지만 어느 나라든 정말 돈이 계속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영어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어학 쪽은 12년 내내 하죠. 그러니까요. 뭐 평생 하지 않나요? 지금 뭐 근데 영어가 안 튜터링 돼요, 그래도. 그래도 영어가 안 회화도 돼. 하죠. 토익도 공부하죠. 뭐 공단기, 영단기처럼 이것도 역시 시험과 관련된 거고.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게 정말 아직은 조그만 스타트업인데 멘토잉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멘토 잉글리시의 그 합성어로 멘토잉이라는 네. 뜻이네요. 뭐 이게 작년 11월에 그 기부해서 5,800의 투자를 받아서 올해 1월에 창업한 회사인데 이게 제가 재밌게 본 거는 네네네. 이 회사는 자기 스터디파이라고 혹시 뭐 나중에 저희가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네. 스터디파이에서 A/B 테스트죠. MVP 테스트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창업한 케이스가 와. 있더라고요. 똘똘하시다. 네. 아니, 거의 똘똘하시- 뭐 스피노프의 되게 좋은 모델인데요. 아니, 이제 스타트파이 돈 벌면서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면 MVP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그쵸. 하고 훌륭하네요. 거기서 이제 뭐 수강생도 어느 정도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오고 오고 피드백도 받고.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에듀테크 쪽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스터디파이를 한번 이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뭐야 들어서. 마지막에 스터디파이 PPL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멘토잉은 뭔가 체계적인 쉐도잉 훈련을 통해서 영어 회화 교육을 서비스를 한 스타트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프렌즈 같은 거 보면서 하는 것도 맞아요. 항상 쉐도잉 하라고 하잖아요. 그 어학 그 학습법 중 하나죠. 쉐도잉.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는데 아마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군신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스터디파이 같은 데서
해서 해보고 런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사실은 지금 스터디파이 얘기했지만 뭐 스터디파이, 뭐 클래스 101, 뭐 등등등. 그러니까 뭐 모든 스타트업 분야가 그렇다시피 에듀테크도 분야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학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을 좀 얘기하게 된 것 같고 네. 이외에도 뭐 수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업교육. 직업교육, 재능 쪽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한 플레이어들도 많이 있는 네. 되게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에듀 자체의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특히 영어 기준으로 좀 해봤고요. 근데 시원스쿨이나 이런 나나도 이런 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원스쿨이야 워낙 잘하고 계셔서 이미 뭐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나요? 그럼요. 야나두도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요, 여러분? 야나돈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들었던 게 처음에 선생님들 초빙할 때 제 아시는 건너 계시는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대요. 그런 영어 교육하는 걸로.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생님으로 채용해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나두는. 근데 야나두는 사실 그 VC 홈페이지에 가도 전혀 투자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 투자 이력이 없어요. 근데 그냥 지금 연차 9.6년 차로 야나두라는 영어 스피킹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스터디 맥스, 뭐 그다음에 차이나탄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차이나다 이런 이제 중국어도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에듀 테크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데는 케이크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네. 케이크라고 영어 공부하는 앱인데 그게 매일매일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뭐 한 문장씩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거나 목표치를 설정해서 힘들어하시는 챌린저스? 약간 그런 그거랑 느낌처럼.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케이크. 슈퍼펜이랑 좀 비슷한데 케이크가 무료라고 아마 알고 있거든요. 무료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몇 분이 이걸 하는 걸 보고 되게 초반에 접근성이 좋은가 보다 하고 봤는데 사실 그렇게 영어 공부에는 적합한 교재는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데 영어를 자꾸 써먹어 보고 싶다 이런 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류의 어떤 다양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하셔라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그 제품 발표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약간 우리 애용하는 에어팟 같이 생긴 그 번들이 아니라 이제 무선 이어폰인데 거기서 그 통역까지 다 된다는 그 서비스가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한 10년만 기다리시면 동시통역. 나중에는 실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알아서 다 번역을 해주신다. 구글 트랜스가 그걸 목표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과연 10년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에듀테크 시장. 근데 10년 전에는 영어를 써긴 해야 되잖아요. 그 10년 동안 남은 10년 동안은 10년을 위해서. 저는 이제 뭐 마무리 발언 같이 얘기를 하자면 네. 저 이제 교육은 또 100년대 지게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끝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 또 언어를 배워두면은 또 그만큼 습득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의 문화라던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또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학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언어마다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고 없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을 할 때 그 표현이 없는 단어만 갖고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개념조차 갖지 못한다고. 그래서 뭐 특히 뭐 유명한 거 중 하나가 그 북극이죠.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그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20개인가 있대요. 그래서 그 눈을 세세하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뭐 눈 그다음에 쌀이죠. 쌀이는 요 몇 가지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알면은 그렇게 내가 또 나의 어떤 사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자. 그래서 뭐 결론은 뭐가 됐든 시원스쿨이든 이누어트족 공부를 하자. 눈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누이트 공부를 해야 돼. 당연한 거죠. 그분들은 눈 2, 3인데 말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어디 가 몽고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좋은 스펙트럼이 넓은 방송이 없어요. 저희 그럼요, 방송처럼. 그렇죠. 자, 링고님 어떠세요? 저 오늘 그 스타트업들을 좀 살펴보면서 확실히 테크가 살아 있어야 맞아요.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기해주신 뭐 사실 교육 쪽은 워낙 빅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그 회사들이 하는 거를 따라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다시 올라갈 수 없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언급했던 회사들은 다들 하나씩은 자기들만의 강점, BM의 어떤 강점 혹은 특이점 혹은 그러네요. 모바일 특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남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국어를 배우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되게 굉장히 옛날부터 맞아요. 들었었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맞아. 중국어를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튜터링에 중국어가 추가가 됐길래. 맞아요. 아, 네. 대단합니다. 자, 에듀테크 쪽 업체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독특한 점이 독특한 점은 아니고 관악구에 본사를 둔 업체가 많고 예전에 서울대.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출신들도 서울대. 서울대 네. 출신이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게 빨리 서져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관악구에 본사가 있었던 업체와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좀 의미 있다. 주로 영수 업체고 그리고 지금 에듀테크 쪽을 보면 거의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 격차 해소와 맞물려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다음번에 에듀테크 소개를 한다면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 정치. 청년 정치. 아니, 다 뺏기고 있어요. 타코님이 원래 컨셉이 청년 정치가였거든요. 국회로 향하는. 제가 소스를 드릴게요. 제 보좌관으로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만 되는. 저는 오늘 하면서 이제 맨날 제가 얘기하는 역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상대가 맨날 얘기하는 뭐 Z세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긴 하지만 진짜 진심입니다. 최근에 Z세대들은 어떤 그런 브랜드 네이밍보다는 정말 뭐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옛날 사람 얘기했지만 야 그냥 영어 배우려면 YBM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강남역 파고다 가고. 강남역 파고다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한 너무나 올드한 생각을 너무 그게 박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다양한 테크, 에듀테크 기업을 보면서 이 말은 즉 공급도 있지만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건데 우리 젊은 Z세대 분들의 어떤 수요 패턴, 소비 패턴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야 그거 또 해봤자 뭐 그거 되겠냐?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레드오션은 그만큼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더 좀 더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아까도 언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좀 놀랐던 게 거기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시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공부법으로 그러니까 과거처럼 학원을 만들고 오프라인을 불러가지고 몇백 명씩 그 좁게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방식이 아닌 이 스마트폰이란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렇게 교육 방식 컨텐츠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변해가는데 아직 공교육이 좀 변하지 않은 부분에 조금 아쉽다. 네, 그런 걸 근데 느껴서. 그러면 상디님 공부하셨을 때도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카운슬링 받고 컨설팅 그건 받으셨죠? 그게 아니고 이제 수업하는 그 모습이 네, 학교가 수업하는 모습이 저희 때랑 진짜 1도 달라진 게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네. 달라진 게 없어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스타트업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아직 이 공교육은 너무 느리다. 항상 빨리 그게 변화가 문제죠. 필요하다. 에듀테크 뭐 에듀 쪽 항상 문제가 이제 그 공교육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뭐 공교육 바뀐 거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요즘은 칠판을 그 기계가 지어주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저희 옛날에 이거 하고 이렇게 털었잖아요. 이렇게. 주번이 이거 하든지 아니면 그 창문 열고 밖에 이렇게 하고 제가 졸업할 때쯤에 신기술 나왔었던 게 어떤 그 기계 같은데 늘고 돌리면은 이거를 신기술 같은 걸로 그게 신기술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즘은 그 어떤 학교에서는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그 뭐야? 교장 선생님이 그 뭐 마지막 날 이렇게 훈시하시는 거를 그 아프리카 TV를 생중계했다가 와, 괜찮다. 어떤 학생이 별풍 써가지고 근데 그거 리액션을 기대한 걸까요? 그래서 끌려갔다고 교무실에. 진짜 왜 그거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버릇 없었다. 약간 먹방 유튜버들한테 그냥 좀만 더 먹어봐요 약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좀만 더 얘기해봐요 이러고 별 줄게요 이러고 얼마나 소통하는 교장선생님 좋아. 약간 용돈도 생기시고 그 촌지 아닌가? 그 금융요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조금 쌌겠죠, 조금. 그거 별도 3,000원 미만이면 되니까. 수입 신고하면 돼요. 수입 신고하면 안 걸려요.
아, 나 진짜 안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웃겼네요.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성공했다. 오늘도 한번 웃겼다. 이렇게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 투자해 주실 분들은 아니면은 한 10년 뒤에는 4차 산업혁명 그거 위원장 저희 중 한 명만 시켜주세요. 아, 진짜 그때는 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5차 산업혁명? 5차 나올 것 같아요. 점점 5차에 리드 맞춥시다. 타임 짧아져가지고. 자, 우리 영어 에듀테크 열심히 해봤고요. 또 이 외에도 영어 에듀테크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하는 스타트업 있으시면 저희 또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 우리 군시님 살짝 얘기했지만 저희 다음 시간에는 에듀테크 중에 수학 관련돼서 또는 재능 관련해서 직무교육 관련해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같이 털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1에피 1댓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구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